건강지킴이 건강 버라이어티 올리 네, 오늘은 먼저 남성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남자의 자존심이 뭔가요? 남자의 자존심은 무조건 허리죠, 허리. 남자의 자존심은 제가 볼 때는 여복입니다. 여복이 있으세요? 왜 그래?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건강 앞에서 모든 게 다 무용지물입니다. 남성 건강의 핵심 또 중심축이 전립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모르셨네. 전립선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40대를 훌쩍 넘기면 병원에 한번 가서 검진을 받아볼까 하지만 그 또 마음같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남성 중 절반은 한 번씩 고민한다는 전립선 질환. 그 가운데 중년 남성들의 고민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네. 자, 민망한 마음에 하루하루 미루다가는 황천길로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요? 야,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니까요. 오늘 올리브와 함께 전립선 비대증 완전 정복입니다. 중국의 작은 거인 덩샤오핑, 자유와 평화의 상징 넬슨 만델라, 할리우드의 전설 로버트 드니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는 이들에게도 말 못할 공통적인 아픔이 있었으니 바로 전립선. 전립선은 밤알 정도의 크기로 방광에서 나오는 요도를 감싸고 정액의 일부를 만드는 남성의 생식기관으로 이 전립선이 커지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 전체 남성의 50%가 살면서 한 번은 꼭 경험할 정도로 전립선의 대표적 질환으로 손꼽힌다. 무심코 넘어갔다간 발기부전, 조루 등 남성 질환을 부르고 방광이 과팽창돼서 급기야는 방광 기능까지 이룰 수 있어 더욱더 관리가 필요한 전립선 비대증.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등으로 남성들의 전립선 비대증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트레스와 싸우는 40대 이상의 중년 남성이라면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에서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 일주일 내내 빡빡한 스케줄과 장시간 녹화로 화장실도 편히 오갈 수 없는 방송인 조영구 씨 역시 자신의 불안한 전립선 건강 염려를 토로했는데 대한민국 중년 남성의 영원한 고민. 올리브가 전립선 비대증에서 벗어날 탈출 비법을 공개합니다. 건강을 챙겨줄 올리브 닥터를 소개합니다. 다다익선이 아닌 대대익선. 크면 클수록 좋다? 커져버린 전립선 앞에 작아지는 남자의 자존심. 이제 당당하게 병원 문을 두드리세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걱정 뚝. 비뇨기과 전문의 정재현 원장. 비뇨기과 전문의 정재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혼나. 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립선이란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자분들한테 난소와 자궁이 있다 그러면은 남자들한테는 고환과 전립선이 있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이제 방광, 그러니까 오줌보 바로 밑에 매달려 있는 장기인데요. 일종의 정액을 생산하면, 고환에서 정액이 생산되면은 거기에 있는 영양 성분이나 항균 성분, 그러니까 이 세균이나 이물질이 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분들을 만들어서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소변 보는 게 일단 불편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전립선 한가운데로 요도, 그러니까 소변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암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바깥쪽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증상이 없어서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안 좋은 점도 있고요. 전립선 암도 많이 이렇게 걸리시나요? 네, 최근 한국에서도 굉장히 발병률이나 암에 의한 사망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립선이라는 게 예전에는 크게 생각 못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이 먹다 보니까 남성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지금 전립선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젊은 사람들의 배뇨장애, 그러니까 소변 보는 게 불편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급성 아니면 만성 전립선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방광이고 이 밑에 있는 게 이곳이 전립선인데 전립선이 커짐으로써 이 중간에 있는 소변길을 막는 그런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립선 안에도 다른데 신장이나 요관처럼 결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결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일 대표적으로 전립선 암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안쪽을 막는 게 아니고 바깥쪽을 막기 때문에 증상이 낮게 발현돼서 병원을 찾는 게 좀 늦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니 원장님 그
정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차갑게 하면 더 좋다 그러던데요. 고안에는 물론 온도가 낮은 게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안 같은 경우는 음낭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인데요. 전립선은 찬 거보다는 따뜻한 게 좋다는 그런 것이 더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선생님, 여기 그냥 양쪽 옆이 찌릿찌릿한 거, 그게 전립선인가요? 완성 전립선염이나 네. 글쎄요, 뭐 전립선염의 주된 증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꼭 전립선염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에 계속 불편하면 병원에 가보시면 됩니다.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너무 웃으시면서 얘기하는 반드시 전립선염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 저기 독하게 얘기하세요. 저분은 저기 왜냐면 얘기 독하게 해주셔야 이렇게 좀 병원도 한번 선생님, 제가 간다고요. 충격을 줘야 앞으로 10년이라도 살죠. 제가 충격적으로 말하면은 10년 동안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떡해. 심각해. 10년도 못 산대. 그게 만성 전립선염이 있으면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뜻인데요. 김경민 씨가 여기 앉아야 되겠네요. 아니, 인상은 좋은데 아직 못. 그냥 우리 오늘 건강 보라 할 테니까 편안하게 물어봐도 되나요? 그래. 아니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모든 기계도 그렇고 이것도 장기인데 질문 알겠다. 그러니까는 알겠어. 작동을 안 하면은 안 좋은 거야? 작동을 해야 되는 거야? 요건 장기가 대단히 지금 얼굴은 작동을 안 하는 얼굴이야. 그냥 안 쓰면 안 좋은 건지 뭐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야? 총각인데 작동을 해야 되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은 당연히 주기적인 사용이 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떡해. 선생님 웃음 잘 참으시네. 어쨌든 결론은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것보다는 사용을 하는 게 마무리 하자는 것도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시간이라도 누가 합니까? 행복한 분은 부부 생활을 한 달에 몇 번이 좋아요? 글쎄요, 그거는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주 2회 이상은 그 어떤 사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원장님은 그렇게 하세요? 원장님 총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총각은 총각들은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겠다. 방송 재밌다. 야,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재밌는 거야. 방법을 찾아야 돼. 특별한 질문이 있었는지요? 예, 물론입니다. 장미화 씨 질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한 그 전립선 증상 점수에 포함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도 뭐 하체 건강 같은 것들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볼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 자가 진단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보세요. 소변을 보고 2시간 내에 다시 화장실을 찾는 일이 잦거나 소변 줄기가 끊기고 소변 참기가 어렵나요? 소변 줄기가 약해진 것 같거나 금방 나오지 않아 힘을 줘야 하나요? 이 전립선 질환의 자가 진단 문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전립선 자가진단법은요, 올리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 항목들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제일 대표적으로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고 잔여감이 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되게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밤에 소변을 보는 거는 보통 2번 정도 깬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상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주의 깊게 보시면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영구 씨는 반 정도 걸리네요. 그죠? 3개? 아니죠. 2개죠. 2개? 예, 요거는 이제 밤에 이제 소변을 보기 위해 평균 2번 깬다는 건 술을 많이 먹었을 때고 보통 이제 1번 정도는 깨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김경민 씨는 뭘 이렇게 체크를 많이 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저는 진짜 농담 아니라 여기 있는 게 다 그대로 그래요.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고 잔여감이 들어 있어요. 약간. 그리고 그래서 2시간 내 이건 뭐 당연하고 소변을 참기가 어려워요. 어떨 때 소변 줄기가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소변을 볼 때 금방 나오지 않아서 힘을 줘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특히 요 4개는 강한 느낌. 그럼 검진을 김경민 씨가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이 이름은 선생님 전립선인가요? 강하게 의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것만으로 확진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부차적인 검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아닐 수도 있군요. 네, 물론입니다. 진정한 명이네. 명이야. 난 지금 검진을 꼭 좀 받아봤어요. 한규 씨는 전혀 없는데 저는 소변을 줄기가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느낌이 아니고 확실히 약해졌어요. 이거는 뭐 본인들이 알지 않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50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대, 이제. 30대 때는 오줌 줄기로 뭐 곤충들도 잡고 그랬어요. 모든 남자들이 다 나이가 들게 되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너무 심하게 힘을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줄기 약해진 게 눈에 띄게 하루가 다르게 심해진다든지 이럴 때는 병원을 바로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조영구 씨가 점점 얼굴이 굳어지고 있는데 예.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걱정 조금씩 됩니까 이제는? 아, 근데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직접 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 과연 어떤 검진 결과가 나왔을지 가감 없이 자, 검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조영구 씨.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인데요. 이른 시간에 하는 검진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겠죠.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는 거죠. 고속버스 타는 것도 겁나고요. 그래서 일부러 열차 타고 뭘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못 먹는다는 어떤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뭐 이거 방광이나 전립선 쪽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은 했지만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병원까지 가서 또 검사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자, 첫 번째 검진. 밤새 소변을 3시간 참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죽겠습니다. 요소 측정 검사인데요. 소변 떨어지는 예, 소변 줄기 검사입니다. 소변 줄기 검사를 통해서 평소 이제 환자분의 이제 소변 속도라든지 소변 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거 찍을까? 이거 다 드셔야지. 촬영도 중요하지만 프라이버시는 존중해 드려야지요. 자, 속 좀 시원해지셨죠? 이어진 문진 검사 시간. 어떤 유명 인사를 만나도 떨지 않던 조영구 씨가 긴장을 다 했네요. 그래? 소변 같은 거 볼 때 좀 시원하게 못 보는 것 같고 화장실 자주 가요. 녹화 같은 거 하면 2시간 이상 할 때는 막 너무 힘들어요. 못 참겠어요, 잘. 그래서 또 막상 말려서 막 또 달려가보면 소변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되셨죠? 이건 2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상담 내용으로만 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시네요. 전립선 검진에서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라는 IPSS 측정표를 반드시 체크하는데 소변을 봤는데도 시원치 않으시다. 그리고 소변 줄기가 약하고 소변을 볼 때 잠깐 딴 생각하면 끊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증상도 중간에 나타날 수 있고 소변이 별로 마렵지 않은데 참기도 어렵고 빨리 가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고 대부분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나 아니면 전립선염을 가진 사람들의 주된 증상이에요. 설마 했던 조영구 씨의 낯빛이 일순 어두워집니다. 전립선 질환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인 PSA 혈액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뭔 검사라는 거예요? 이게 전립선 초음파기인데요. 우리가 전립선은 그냥 일반적인 문진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전립선 초음파로 정확한 사이즈를 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서 증상이 심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증이나 다른 것들을 반드시 감별해야 되고 요새는 전립선 암 자체도 젊은 나이에서 계속 발견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암을 보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검사죠. 이 다 들어가는 거 이게? 네, 다 들어갑니다. 이거 다 넣어요? 가능치 않아요. 숨만 좀 들어요.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검사법인 만큼 피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조영구 씨 전립선 건강 지금 확인하시죠. 정말 검사, 그거, 진짜 힘들었어요, 그게. 진짜. 네. 그 표정이 안타깝네요. 직장 수지 검사를 해서 항문에다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직접 만지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지금 보신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 같은 것들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간편하고 쉽게 끝날 수 있는 검사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검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립선 검사를 할 때는 추천드리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저희 노란불로 나오긴 했는데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몇 점인가요?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한 50에서 60점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책임질 수 있어요? 제 가족이 보고 있고 제 어머니가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거는 전립선 초음파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신 걸 확인한 건데요. 전립선 정상 범위가 20g이고요. 지금 조영구 씨의 나이를 생각할 때 다소 큰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20g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럼 전립선을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속되는 음주나 아니면 피로 때문에 전립선도 이렇게 붓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람이 피곤하면 얼굴이 붓는 것처럼 전립선도 부을 수 있습니다. 크기가 모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나중에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요속 검사, 소변 속도 검사인데요. 예쁘게 종형을 그리는, 그러니까 초반에 한 20초 안에 소변이 대부분 끝나야 되고 앞쪽에서 최대 피크가 나타나야 되는데 굉장히 평탄한 초반 속도가 나오고 소변 보는 시간이 다소 깁니다. 40초 정도 되는데 소변을 보면은 알겠지만은 40초 동안 보는 게 그렇게 평범한 평범한 현상은 아닙니다. 아, 그럼 밤새 참으라 그래서 그러니까요. 참았는데 그래서 양이 많은데 그럼 이렇게 넣죠.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넣지 말라 그래서 안 넣는데 그렇게 결과를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소변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진 데는 그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소변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크가 좀 더 높게 올라가고 조금 더 지연되는 현상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40초라는 시간이나 피크가 올라가지 않으면서 시간이 길어진 현상은 사실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네. 최고 요속은 20에서 25 정도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조영구 씨의 나이나 그리고 지금 워낙에 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몸이 건강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0일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고무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잔뇨가 15 이하가 정상인데요. 잔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가 전립선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몸이 급격히 안 좋아서 아니면은 급격히 피로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를 대충 미뤄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립선 특이항원이나 PSA라는 건데요. 전립선 특이항원은 우리가 전립선에서 생산되는 많은 종류의 단백질 중에 다른 몸에서 생산되지 않고 전형적으로 거기서만 나오는 어떤 단백질을 혈액에서 채취해서 하는 검사가 되는데요. 얼마 전까지 통상적으로 4 이하면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보정 범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2가 나오셨기 때문에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수치 자체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 정도 검사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거는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초록불로 가도 될 수 있었네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관적인 증상입니다. 특히나 전립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증상이 안 좋은데 피검사가 괜찮다고 그러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조영구 씨는 의심해 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심하진 않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립선염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전립선염은 사실 염증이 한 번 생기면 만성화가 잘 되는 이유가 어떤 정자 영양 성분이나 세균이 들어온 걸 방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하는 성질인데 이것이 반대로 항생제나 다른 치료에 의해서도 저항하는 그런 안 좋은 점을 갖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염 자체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상을 개선시키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한다. 그러면 전립선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럼 원장님 지금 상태에서 그럼 저는 약을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술만 끊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약까지 드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노란 등을 드린 거고 50점을 드린 이유는 어떤 의사들 입장에서는 좋게만 얘기하면 환자분들은 대부분 안심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전립선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증상이라서 음주 같은 거 줄이시고 어느 정도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식생활도 이제 야채나 채소, 신선과일 같은 거를 많이 드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조영구 씨 계속 지금 초록불 줘도 되는 건데 노란불 줬다고 막 옮기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병원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냥 두면. 그냥 두면 이 전립선 질환은 어떻게 발전이 되는 건가요? 전립선 비대증이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전립선은 아무래도 치료하지 않는 이상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장기고 커지다 보면은 배뇨 증상, 그러니까 소변 보는 증상이 계속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 방광이 무리를 하게 됩니다. 계속 방광이 두꺼워지고 기능을 점점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전립선은 점점 더 커지고 기능은 계속 상실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립선을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방광 기능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방광에다가 돈요관을 넣어가지고 평생 살거나 그래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점도 있죠. 네. 저처럼 무리하게 막 그렇게 다이어트랑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도 전립선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몸에 스트레스를 받고 다이어트를 급속하게 하게 되면은 영양 성분들의 불균형이 오고 그러면은 여러 장기들의 부담이 오고 부종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진하는 게 일단 제일 안 좋죠. 선생님, 제가 진짜 궁금해서 보는데 좌욕이 전립선에 도움이 되나요? 예, 전립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온열 치료법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자주 하시면 좋죠. 자주. 근데 매일매일? 지금 제가 사실 지금 소변이 또 마렵거든요. 근데 막상 마려워서 가보면 또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계속 참아가지고 좀 양을 좀 만든 다음에 가서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자주 가는 것도 안 좋지만 일부러 소변량을 늘리기 위해서 소변을 참는 거는 좀 좋지 않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영구 씨 방송을 끊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생수병이라도. 자, 뭐 술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 그리고 과로를 피하라는 말 이런 것도 해주셨는데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뭐 음식 같은 거나 앞으로 또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기름진 음식이나 소과된 식습관보다는 야채나 이런 신선과일 같은 것들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토마토나 수박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콩류 그리고 뭐 셀레늄, 아연 같은 성분들이 많이 있는 음식들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자주 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피로도를 줄이고 그리고 그런 도움이 되는 약들을 먹으면 전립선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올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 나이가 들 때 최대한 나이를 늦출 수 있고 증상도 조금 경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예방법이 되겠죠.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자의 자궁과도 같은 게 남성에게 있어서는 전립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인류의 근간을 지켜주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잘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방하시길 바랄게요. 뭐예요? 손현재 아니야. 김연아. 아니야. 너에게 어울리는 스포츠가 있어. 뭔데요? 그건 바로 씨름이야. 씨름. 훈련이다. 훈련하면 됩니까? 파이팅. 제2의 손현재야. 이만기. 자식이 그냥.